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0월 30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계에는 쓰레기 스캔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하여 쓰레기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 스퀘어 가든이라고 별명이 지어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회를 할 때 한 명의 코미디언이 올라와서 푸에르토리코가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코미디언의 조커였습니다. 이것을 기회를 잡은 듯이 민주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다 또는 파시스트다 하면서 비난하기에 앞섰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이 뜬금없이 마가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쓰레기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백악관에서는 바이든과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라고 핑계삼아 이것은 그 코미디언을 비난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분명히 복수로 쓰레기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의 선거본부와 민주당 내에서도 조 바이든의 이 언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며 거리를 두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참한 바구니들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이 말한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 방법은 없으나 최근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카말라 해리스의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엑스맨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기도 합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한편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라고 해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뜬금없이 하나의 쓰레기 수거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트윗하기를 여러분 내일 쓰레기 청소차가 어떻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선거본부에서는 공화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방해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제22지구의 하원 의원인 데이비드 발라다드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2021년 1월 13일 탄핵안 대 찬성표를 던질 때 하였던 말을 가지고 지금 30초짜리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바로 캘리포니아 22지구의 하원 의원인 데이비드 블라다드 의원조차도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이 마가 대원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는 경고성의 발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표 깎아먹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점에 있어서 이 데이비드 블라다드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혐오스러운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자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민주당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데 이 오선 의원은 요번에 재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에게 2포인트 차로 밀리고 있고 부동표는 아직 8%가 남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이 없이는 아마도 당선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공화당 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5선을 끝으로 의원직을 영원히 물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 선전의 내용은 우리에게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선거본부가 참 치사한 것은 3년 전에 써먹었던 그 상대방 진영의 비난 발언을 가지고 자기들의 선전 정책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요일인 30일 아침 대법원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약 1600명의 유권자 명부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였던 공화당의 요구를 주 법원이 기각을 하고 1600명을 다시 등록인 명부에 기재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긴급으로 공화당 측에서는 대법원에 상신을 하였는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1600명을 전부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주문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유권자를 1600명이나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에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삭제하라고 한 것인데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없이 1600명을 전부 삭제하라는 명령을 간결하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버지니아주 공화당의 승리를 뜻하는 희소식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는 지난주 연방판사인 패트리샤가 1600명을 유권자 명부에 포함시키라고 한 것을 대법원이 포함시키지 말라고 확정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정부에서는 비시민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은 바로 미국에서 대선에
투표를 한 사람들은 함부로 추방을 할 수 없고 유예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체자들이 투표가 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서 일단 대통령 투표를 하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언론과 정부 검열에 맞서 싸운 한 과학자가 미국 내 최고 과학자 상을 수상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DC에서 열린 미국 문학과학 아카데미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은 바로 스탠포드 대학의 제이 바타차리아 박사입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을 내었던 과학자로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제약회사로부터 위협도 받았고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그레이터 베링턴 선언에 그는 서명한 자로서 여러 곳으로부터 그의 논문을 철회하라고 압박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생명 위협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이터 베링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 사안으로 미국의 과거에 있었던 팬데믹들을 예시로 들면서 강제 봉쇄와 극단적인 조처에 반대하는 서명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많은 탄압을 받았던 그가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닥터 파우치 박사와 여러 과학자들은 시류에 편승하여 사실과 다른 일에 몰두를 하였지만 그는 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끝까지 싸워서 오늘날 미국 최고의 과학자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보타이맨 채널도 2년간 정지를 먹었고 이것에 대하여 어필을 하였으나 그동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들이 사과문과 함께 다시 복원을 시켜주었는데 최근에 미국에 바뀌고 있는 여론 덕분에 저희도 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중에 수장격인 ABC가 이번에 아예 대놓고 부정선거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의 대선이 5일 남짓하게 남아있는데 벌써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송사고로 나온 오늘의 결과를 보게 되면 카말라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 득표율에서 52%를 차지하여 329만 3,712표를 득하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7%를 득하여 299만 7,793표를 득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지도 않은 선거가 벌써 발표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들이 벌써 프로그래밍을 하여 프로파간다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를 조작하고 결과를 조작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파만파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ABC에서는 이 사이트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웹 탐정들이 벌써 캐치업을 해서 X나 여러 곳에 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참 답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미시간에서의 부정투표 소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시행되고 있는 미시간주에서 바로 그 유명한 조슬린 벤슨이 주 국무부 장관으로 있습니다. 소로스가 만든 꼭두각신 주 법무부 장관인 그녀가 오늘 발표한 선거 내용을 보면 8만 7천여 명이 투표를 하였는데 결과는 2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12만 명 정도가 부정투표자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8만 2,647명이 투표를 한 것으로 명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표가 20만 8,057표로 나옴으로써 12만 명 이상이 이중투표나 이중기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체크마이보트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발표한 것으로 그들의 부정선거를 이번에 폭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미시간 주 국무부 장관인 조슬린 벤슨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아이디로 여러 군데에서 하루에 29번까지 투표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들이 마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디 도용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가 도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장관의 묵인과 또한 선거관리위원들의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